지난달 7일 날 오후에 네. 7일 날 오후에 아들로부터 집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. 아버지가 이런 그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어요. 네네. 근데 이거 가끔 옵니다, 요즘에는. 아 그래요? 부모님 따로 살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해요, 자기들 네, 나름대로. 네, 네, 그런데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전화 안 받잖아요. 그러면 관할 파출소로 전화해요. 아 바로. 그래서 관할 파출소에서 그 전화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경우는 강제로 문 개방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에 확인하고 네, 이런 네,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이게 즉 말하면 이게 혼자 사시다 보니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네, 있거든요. 독신 연세 드신 어르신, 분들이. 독신 어르신들 그런 게 많아요. 이제 두려워서 이제 관할 파출소로 전화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그거 같습니다. 아 아버지가 분명히 벨 소리는 그 들리는데 아버지가 전화 안 받는다. 네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잠긴문을 강제로 열어서 들어갔더니 네.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아유 어떻게? 시신을 발견을 한 겁니다.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?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고독사인지 타살인지 여부는 이제 시신 관찰로 바로 나오겠죠. 네. 시신 관찰에 의해서 이제 집에 있던 거기에 네. 뭐 그냥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 같아요. 아 현장에. 예. 현장에 그 집에 있던 A 씨라는 사람 이제 직접 긴급 체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함께 살아 왔다고 그러네요. 아버지랑요? 예. 누군데 같이 살아요? 조카. 아. 삼촌이시구나.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정신질환이네. 아. 결국은 그 수원시 영통구의 한 뭐야.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던 작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예요. 아이고 어떻게?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카가 아이고. 작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그러는데 이 보니까 심신미약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이거. 어쨌든 이런 일이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결국은 조카를 돌봐주다가 본인이 돌아가시고. 네. 아이고 안타깝다. 응? 조카를 돌봐주다가 그 60대인데 조카는 네, 네. 이분은 아마 훨씬 더 나이가 더 있으시겠지. 음. 그런데 자기가 죽여놓고 이 사망한 사람 왜 죽였냐? 네 작은 아버지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횡설수설해.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정신질환 진단 받아도요 염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약만 꾸준히 타다 먹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이상 없어요. 예, 상당히 그럽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대체로 약을 끊는 순간 예. 그 일이 발생하더라고요. 아,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? 그래서 뭐 결국은 뭐 구속 기소했다고 그러는데 네. 이 사람 뭐 저 정신질환 보호치료 뭐 하겠네요. 심신미약 뭐 네, 이런 거 네. 나오면 뭐 이 사람 뭐 처벌은 뭐 뒷전으로 하고 치료부터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? 법무병원한테 가야죠. 이거는 뭐 치료 감호하는 게 맞을 것 네, 같습니다. 법무병원에 그리고 가야죠. 이 사람 저 치료 안 되면 쉽게 내보내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. 네, 위험합니다. 예. 이 아드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거예요. 아, 진짜 환장한다 진짜. 사촌 형제한테 죽은 거 예, 아니에요? 사촌 결국. 형이 자기 아버님. 자기 아버지 살해한 네, 거예요. 네, 근데 요거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. 네. 저렇게 생겼.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정신이 아픈 사촌 형하고 같이 사는 게 이 옳은 건지 여부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네. 이런 거는 굉장히 경계할 점입니다. 예. 아이, 참 참 안타깝네. 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. 28년간 같이 사는 작은 아버지를 네. 죽이고 예. 시신을 방치한 조카가 구속 기소됐다는 그런 네, 얘기인데 네. 안타깝습니다. 이거 정말.